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저는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 질의 및 건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건설 현장 폭염 온열 질환 예방과 대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 시설 운영에 대한 건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운영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시설 중에 신호기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공공건설 현장 폭염 온열 질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6월 1일부터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가 실행이 됩니다. 이상기후로 온열 질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 가질 때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도 늘리고 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특히 폭염 시 근무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무화되는 예방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감온도 31도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 작업장 온도, 습도 기록 관리하는 것,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 현장의 아쉬운 준비 상태를 제기했던 것이 떠올라서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우리 노원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설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건축가를 통해 보고받았고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공공건축 현장, 건설 현장들 뿐만 아니라 치수 현장, 그리고 일상적인 많은 공사 현장, 보수공사 현장 등 많이 있고, 또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우리의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체로 공공건설 현장이 우리가 가장 직접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에 준해서 나머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신축 현장이 하계동에 있고요. 지금 기초고사 단계라고 하고, 노원 기차마을 이관이 증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릉동에 있고, 새활용센터 신축 현장이 중계동에 있고, 자전거 문화센터 신축 현장이 중계동에 있고, 구민의 전당 내에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구청사 내에 내진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현장이 있는데요. 위 현장들에 대해서 올해 노원구가 폭염 대비 실행하고 있는 조치도 건축가에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폭염 대책 기간에 알림하는 것, 그리고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가 포함된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예방 대책 개정 사항을 또 알려주고 체감온도 측정 일지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체감 온도계를 구매하고 현장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도 한다고 하고, 온도계는 현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폭염 작업 시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측정해서 기록하도록 하였고요. 8월 29일 날 그 기록 결과를 일괄 구청에 보고토록 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시에 각 공사 현장, 단톡방에 폭염 대비 예방활동 알림을 하고 공사 중지를 권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폭염 대비하여서 노동자 휴게 공간에 비치하는 냉방 물품, 실급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정수기, 쿨토시, 쿨밴드, 식염포도당, 생수, 음료수, 제빙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시 작업 중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보통 일반적으로 31도 이상이면 이제 폭염더위다 이렇게 하고, 폭염주의보가 이제 발령된다라고 하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그래서 2시에서 5시 사이 가장 더울 때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그래서 시간당 10분씩 휴식을 한다고 합니다. 폭염 경고가 발령되는 것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이게 기온과 습도를 이제 보면 체감온도 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2시에서 5시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중지권은 명령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이것을 따르지 현장 책임자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어떤 처벌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위험 업무 수행 노동자는 건강 체크를 3일 주기로 하기도 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작업 제한을 시키고, 주요 시간대에는 온도를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상청 예보와 다른 날도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더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민국민체육센터 공사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 현장은 주민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계속 이제 층별로 쌓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 훨씬 바깥 도로변보다 뜨겁고 공원이나 도로변보다 훨씬 더 많이 뜨거운 조건에 처해 있기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더운 환경, 뜨거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이제 앵글을 타고 고공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위험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실수를 하기에도 더 쉬운 조건에 처해지기도 해서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하다 싶은 정도로 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건설 현장 사고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외부와 차단된 시설이라서 목적의식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목 때문이고, 왜냐하면 공원이나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보나 민원이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확인하시는 눈이 많은데, 공사 현장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공간보다 위험 요소가 많고요. 네 번째는 아파도 참고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제 사회적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가 무리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거 택배 노동자들과 비슷합니다. 이제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 노동자들이 1급 계산으로 급여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사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설업체와 발주처의 요구성이 늘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시일의 촉박함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지라고 하는 타의적인, 자의적인 의지로 이렇게 무리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를 건설 노동자들 개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 한다고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잘못 준수하지 않았을 때 주의 조치도 계속 취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 죽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6월부터 의무화되는 상황, 예방조치 의무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부서를 통해 확인을 어제 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태 측정을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철도 민원 때문에 철도 광역본부장 사무실에 면담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수도권 지역의 모든 정차역에 상황판이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내에 직접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상황판 정도가 간소하게나마 마련이 돼 있고, 실시간 보고 체계가 좀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보 이상, 그러니까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었다라고 예보가 될 때는 한 12시부터, 뜨거워지는 12시경부터 17시까지 시간 단위로 현장 체감온도 측정해서 일부 기업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매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8월 29일 날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 보고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덥고 뜨겁다 싶은 날은 구청장님이든 관련 부서장님들이든 이제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경보 이상일 때, 이제 35도,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권고 수준인 작업 중지권 발동을 2차, 3차 요구해서 반드시 중지하게 하는 지도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다 동의하고요. 이제 과별로 좀 이게 공공건축 형사장이라는 게 모든 부서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하고 토목과, 치수과,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정도 5개 정도 과에 이제 현장 작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건축과 같은 경우는 6군데, 뭐 토목과 같은 경우도 한 6군데 이렇게, 부도과는 조금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방공사라든가 뭐 이런 곳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일단 팀하고 과하고 다 단톡방들이 계속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그리고 뭐 예보라는 거 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뭐 이날은 폭염주의보다 폭염경보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매일같이 체크할 거고요. 다만 작년에도 한 폭염특보가 한 달 정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긴장해서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작업 중지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폭염 경보면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요. 폭염 주의보면은 작업 중지까지 아니더라도 권고 정도 하고, 뭐 시간 한창 더울 때 그 시간대는 좀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작업이 중지되면 결국 공기를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탈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방공사라든가.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11월 때까지 한다는, 왜 안 하냐.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들을걸요. 뭔 공사를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예정대로 안 하고 불편하게 계속 시끄럽고 그럴 때마다 소음 분진, 아까 광운대처럼 계속 소음 분진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중지할 때마다 그러면은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편하자고 만약에 공사 기간 중지하고 이래가지고 더 길어지면 또 주민들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맞춰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공사 중지를 과감하게 내릴 겁니다. 근데 현수막에는 11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은 뭐 내년 1월까지로 맞춰놓는다고, 또 안 되면서 내년 3월로 굉장히 야단 맞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럼 구의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부서를 막 뭐라 그런단 말이죠. 여름에 이 공사 중지, 폭염 때문에 한 달간 공사 중지돼가지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 거는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 중지 과감하게 내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공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할 때도 공사 기간 길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부서에 문의를 하니 요 얘기 해주셨어요. 이제 폭염 혹한기
거치면서 공사 기간이 중단된 적이 있어서 길어졌다. 그래서 주민들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설득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건 운 좋게 의원님하고 연락이 돼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소음 진동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경전철 공사 시작할 지금 광운대 역세권 이거는 이제 시작인데요. 경전철은 지금 3년 4년차 돼갑니다. 예. 초반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은행 사고를 중심으로 그건 또 지하 공사를 또 발파하면서 엄청나게 공사 구간도 길었습니다. 주변에 다 아파트였고요. 뭐 금 같다 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중재해주고 막 시공사 만나게 해주고 근데 잘 그 순간 이해를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음 측정해가지고 뭐 좀 넘어가면 고발도 하고 뭐 공사 중지도 시키고 하지만 근데 그런 작업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앞으로 우리 재건축도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정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광운대 역세권 이제 처음 시작인데 백사마을대로 또 연말에 지금 착공을 할 텐데 앞으로 6단지가 됐든 어디가 먼저 재건축 시작할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공사 소음과 분진, 진동 이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좀 합의된 그런 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참에 좀 서로 조금 공유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미리 설명을 하고 좀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소식지나 이런 걸로 문자로 저도 문자로까지 막 이렇게 설명을 못 해드렸던 건 너무나 특정한 곳에 일어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지 않은 주민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식지라도 좀 공사와 관련된 이 좀 공사 중지 상황이나 이런 좀 양해 말씀 구하는 거 좀 홈페이지라도 그런 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법의 취지가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 뭐 기업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기존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지고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사회가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방 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설의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공릉구민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처럼 시설관리공단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개장을 앞둔 어제 이제 개관식을 했고 7월 개장을 앞둔 공릉구민체육센터입니다. 제가 사진을 예쁘게 못 찍어가지고 그런데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부선장님 많이 애를 써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셨고 부서에서도 체육도시과에서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써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목이 빠지게 몇 년간 기다려주신 공릉구민체육센터가 규모는 작지만 매우 큰 기대 속에 이제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너무 복잡한 주민들의 민원과 바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일일이 응대하고 또 프로그램 조정하시고 시설물 조정하시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체육센터에 이제 처음 착공 초기부터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수영 프로그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구민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동안 함께 설레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청장님,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노원구 구민의 것이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공단은 우리 노원의 공기업이고 그 시설의 주민도 우리 주민들이 주인도 우리 구민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네. 구민들이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할 때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맞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구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우리 노원구 통합예약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고 공릉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 이제 하는 시스템입니다. 없습니다.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공지사항에서도 공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 전문 스포츠 강사가 없기 때문에 수영장 레인을 장애인 체육회에 대관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단이 아니고 장애인 체육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설공단 측에서는 이 수영 프로그램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은 이게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이번에 만들어진 이게 이제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에 가야만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면은 전체 국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과를 통해서 이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만 며칠 게시를 했다가 지금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만 이제 이것을 공지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신청 링크도 시설공단 그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밑에 텍스트에 달려져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구글 설문지였나 네이버 폼이었나 그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자가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장애인 체육회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시설공단 페이지에 공지도 안 되고 신청도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긴 할 거예요. 운영을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직원분들이 이걸 접수하는 시스템을 함께 관리해 준다는 것은 불편한 점은 존재를 할 텐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나 차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를 신청하고 공지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소외된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옆동 레인 중랑구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 들어가 봤는데 여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체계인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 그 시스템에 이렇게 장애인 소그룹 수영 수업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시설공단이 일반 기업이라면 뭐 이제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원구가 출자한 구민의 공기업이고 수업의 운영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구민의 기업이 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 수업을 이용하면서 특정 구민이 그 수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수용을 개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락산역에 만들고 있는 어울림 체육센터를 서울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 네. 노원구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 맞습니다. 원래는 마들구장의 김연합 임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임청장 시절에 그게 무산되면서 이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를 수락산역에 이제 만들게 되는 과정에 제가 구청에 돼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장애인 단체하고도 많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장애인 쪽에서 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에 장애인 레인이라고 만들어 본들, 그러니까 장애인 레인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한, 장애인들은 결국은 다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비장애인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공동체육관은 4레인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레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밀려나냐 그랬더니,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아무래도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따가운 시선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밀려나더라.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송파구에 있는 곰돌이 체육센터가 처음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일반인들을 받으면서 결국 일반인들한테 다 장애인들이 그냥 오히려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락산역에 만들 때는 제가 그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장애인이 이용하는 풀과 일반 그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풀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풀을 비어있든 안 비든 간에 비장애인들은 쓰쓰고 오케이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여기가 비어있든 안 비어있든 언제든지 와서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서 내년 1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레인이 따로 있는 거죠.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이건 비장애인들이 절대 쓸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그게 한 2레인인가 3레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었고, 공동체육센터를 만들 때 레인이 4레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레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처럼. 근데 레인이 너무 작다 보니까 4레인밖에 안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와서 4레인 쓰는 것도 지금 모자라서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러면 그냥 별도 풀로 만들지 말고 4레인으로 하되 장애인분들은 개장 시기가 비슷해지니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전용으로 쓰시는 게 맞지 않겠냐, 서로 간에. 그래서 처음에 공릉 체육센터는 이걸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수영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을 하기 위한 지도사를 따로 육성을 하거나 따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쓰려면. 지금 장애인 체육회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장애인 체육 지도사가 있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준 거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장애인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게 기획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릉동에 사시는 장애인 부모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체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아쉬우시겠죠. 그리고 서운하시겠죠. 근데 저는 장애인 그 부모들이 이 내용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 3부에 비장애인을 다 출입 못하게 하고 4시간 정도를 장애인들만 쓰는 시간을 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검토 보고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예 그냥 비장애인 들어오지 못하고 장애인들만 쓰는 무슨 워터파크 때 하루 날 잡아가지고 장애인들 워터파크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 체육회가 뭐 한다고는 하나, 과연 이게 현장에서 잘 어울릴 것인가, 잘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 단체들이 4, 5년 전에 저한테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생각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거 장애인 수영을 계속 개설하는 거에서 탐탁치 않습니다. 한 7개월, 한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1월 달에 서울 어울림시 수락산역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장애인 전용 풀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공릉동이 해주라? 뭐 그거는 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계체육센터도 그렇고 월계체육센터도 그렇고요. 다 해야죠.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건지 장애인 단체에서.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장애인 단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월계체육센터에서 이제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생존 수영을 경험하신 장애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특수학교나 통합학교, 장애통합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그 수영 프로그램을 지도하시는 옆에서 지켜보신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 선생님들께서 장애인 아동들에게 수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말씀하신 그렇게 밀려나는 그리고 시선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구민체육센터가 착공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안 한다는 답변이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있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확인하게 돼서 어쨌든 지금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하자 안 하자는 지금 그거를 논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모집은 되었고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부총장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이게 그런 걱정이 현실로 되지 않고 무난하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잘 수영에 나갈 수 있도록 운동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니, 그 애초에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네. 장애인 수영을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공동체육센터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에서 통합해가지고 한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 이거를 진행되고 있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하셔서 부서에서 학원에 있는데 저는 솔직히 탐탁지 않습니다. 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에 대안을 마련해서 이미 풀로 따로 만들어 놓고 6개월만 기다려주면 거기서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불편해 가면서, 그게 그 인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막 수용을 시켜가면서 시선을 좀 없애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시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은 서로 좀 편하게 그 생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불안합니다. 막상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그 시선과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용인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솔직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하긴 할 건데요. 그걸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에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울림체육센터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장애인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동네에 체육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는 장애인이 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서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보시고 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가서 하등을 안 한다? 이제 했으니까 접을 수는 그럼 없죠. 부총장님, 이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진짜 이미 받았다면서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요? 받아놨는데. 앞으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였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받게 해야 되겠죠. 다만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체육 지도사가 없습니다. 네. 현재.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없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걸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웠겠죠. 네. 민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여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로 갔다는 거는 그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된 소수 그 발달장애 부모들 정도나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거기 소속돼 있지 않은 많은 장애인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시범 운영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회 당분간은 좀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려서 수영하는 거가 문제가 없다면 그게 좀 검증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띄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내년도에 그러면은 다시 일단 해보시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먼저 한다고 진행을 하니까 하고 한번 해보시고. 해보고 내년도에 별 무리 없이 또 새롭게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네네. 싶을 때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도 앉혀질 수 효과성이 있도록 검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시설 운영에 대한 두 번째 내용,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구청 앞에 우체국으로 건너는 신호기입니다.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은 이 보행자 신호등에 잔여 시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색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까지 표시되어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간 표시 신호등은 우리 구청 및 구의회를 오가는 많은 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요. 첫째, 걸음이 느린 어르신과 혼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횡단보도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이 조바심에 시달리지 않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가 유난히 긴 도로,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연속적으로 있는 도로, 사거리가 존재하는 도로에서 어떤 횡단보도를 건널까 총각을 다투며 출근하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동선에 대한 빠른 판단을 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표시 신호등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서 노원구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표시 신호등이 노원구 모든 곳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릉 이동의 노원로 신호등을 보면은 왼쪽 사례를 노원로 신호등으로 들겠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잘 보이실까요? 어떤 신호등은 잔여 시간 표시등이 없고 오른쪽 사진처럼 어떤 신호등은 표시등이 있긴 한데 맨 마지막 세 칸 중에 맨 마지막 칸 표시등이 있긴 하지만 녹색 등 잔여 시간만 표시하고 적색 등 잔여 시간은 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노원로 동쪽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출퇴근 시에 화랑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가는 신호등이기도 하고 이제 서울여대 학생들 등교하는 신호등, 또 어린이들이 학교로 등하교하는 신호등이고 화랑대역 주민센터 도깨비시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다수 이용하는 신호등들이 연속해서 있는 도로입니다. 시간표시 신호등이 없는 곳 횡단보도에서는 어르신들이 느린 걸음으로 조바심이 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걸음이 느려진 어르신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기 노원로를 비롯해서 노원구 전역에 녹색, 적색 모두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 운영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간 표시 등 전면 운영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 잔여 시간 표시 등만 있는 곳은 적색 시간 표시 등까지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간 표시 등이 없는 곳은 시간 표시 등을 만들어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설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차차 늘려가는 방안을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이거는 뭐 또 좋은 제도인데요. 뭐 결국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서울시가 다 설치한 그런 신호등을 지금 설치를 했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색 신호등에도 신호 남는 건 통합형이라 해서 우리 노원구에 1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도형형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957개니까요. 꽤 많은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이걸 조금씩 이제 바꿔가고 있는 이제 그런 서울시가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뭐 25개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지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노원구청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할 테니 서울시에 이제 허가를 맡아. 다만 서울시가 이걸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교차로라든가 교통량을 봐가면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잉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에 맞게
이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노원구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됩니다. 다만 교통 신호와 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그 바닥 신호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처음에 은행사거리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워낙에 해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당연한 게 됐습니다. 바닥 신호등. 그 다음에 음성 안내 바뀌었을 때 이제 특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밤에 뭐 투광기를 설치한다거나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하면 할수록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 당연히 뭐 그거야 뭐 결국 근데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저희가 전체 예산 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하수관로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만 따로 떼놓고 왜 이거 안 해? 다른 거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수도 관리 하지 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모아보면 다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급한 일이거든요.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급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집중적으로 뭐 해서 빨리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 뭐 지금 하반기 추경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내는 뭐 잉여금이라는 게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수준밖에 50억밖에 안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 지금 모든 부서가 비상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도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예산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한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의원님께 확신에 차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교차로 좀 이렇게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금 10개밖에 안 됐으니까 뭐 교차로만 따져와도 꽤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내년에 좀 구청 예산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노원구 전역으로 시간표시 신호등 확대하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여가지고 부담이 되실 거라는 예측은 했고요. 다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차후에 계획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걷는 시대가 되니 이 바닥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때를 살고 있어서 우리도 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도보 이용자들의 신호등 이용,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뭐 몇 년 후를 더 내다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안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 예산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검토 감사드리고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리고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호우에 대비해서 올 여름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리고요. 구정질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여름철 건강하게 나시고 시원하게 가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